55분에서 시험에 같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오면 상당히 쉬워요. 두부조림이 상당히 쉬운 메뉴라 상당히 쉽습니다. 섭산점 요구사항 보시면요. 두부조림에 이렇게 파가 한 조각이 나오면요. 파 이렇게 잘라서 넓적하게 우리 첫날 다지는 것처럼 하셔서요. 2cm 정도의 길이로 (2cm)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대신 두부가 길이가 4cm니까 4cm보다 짧게 1.5cm에서 2cm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얇게 채 썰어주세요. 파채를 올릴 거예요. 하시고 나머지는 다질 거예요. 두부조림 양념에 들어갈 그냥 거의 다 드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파 입자가 너무 두껍지 않게 굵지 않게 다져주세요. 양념이 너무 굵어버리면 음식이 안 예뻐 보이기 때문에 얇게 다져주셔야 합니다. 굵게. 파마늘 다져서 이렇게 놔주시고 도마가 적기 전에 잣을 먼저 다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잣을 먼저 다지겠습니다. 잣 위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색깔 있는 게 있어요. 이건 고깔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떼어내시면 돼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떼어내시면 돼요. 고깔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 거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떼어내시면 됩니다. 고깔. 잣을 다질 때는 키친타올이나 종이에 받쳐서 꼭 다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잣에 기름기 때문에 잣이 떡이질 수 있으니까. 잣이 보슬보슬하게. 그래서 잣 다져서 옆에 놔주시고요. 그러면 두부 먼저. 두부 1 곱하기 3 곱하기 4.5cm예요. 근데 두께를 보시면 책이 0.7 정도 나와 있을 거예요. 0.7, 0.8 요구사항에 보시면. 근데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길이는 그대로 되지만 넓이나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높이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cm로 했어요. 총 얘는 8조각 제출하셔야 돼요. 요구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4cm 먼저 맞추고요. 3.3cm, 4.5cm, 3cm. 두께 1cm. 여덟 조각이 꼭 나와야 하니까 8조각이 나올 수 있게. 조금 얇은 게 낫지 개수가 없으면 그건 실격입니다.
많이 얇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8조각이 나올 수 있게 두부에 수분이 빠질 수 있게 키친타올 받쳐서 두부에 수분을 빼주세요. 그래서 위에 소금 뿌려주세요. 제가 여기 들어가는 두부를 제 거는 지금 안 빼놔서 지금 여기 있는 두부를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는 제가 따로 두부를 썰어 놨어요. 따로 드릴게요. 두부가 잘 식기 때문에 제가 썰어 놨지만 재료 지금 안 나눠 드린 거예요. 냉장고에 다 넣어 놨습니다. 두부 수분 제거. 고기 다집니다. 시험장에서는 덩어리가 나올 거고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거 나눠드린 것도 덩어리로 나눠드렸어요. 몇몇 분들만 덩어리 아닌 고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그람수 맞추다 보니까 조금 조각조각이 나서 제 거는 조각조각 난 거를 했지만 될 수 있으면 덩어리 드리려고 맞춰드리긴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얇게. 여기서도 얇게. 네, 무건전 했을 때랑 비슷하게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네, 똑같이 하시면 돼요. 고기 사이사이, 살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기름은 어쩔 수 없이 제거를 못하시지만 겉에 보이는 기름은 제거를 해주세요. 유건전도 마찬가지. 고기 다지실 때 팔 아프시죠? 저도 지금 다져도 팔 아파요.
고기 자질 때 요령이 딱히 없습니다. 바짝 작게 자르셔야 그나마 다지실 때 좀 편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얇게 채 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 썰고 채 썰고 다지는 것도 얇게. 제가 어쩔 때는 고기 썰고 나서 퐁퐁으로 할 때 있고 어쩔 때는 퐁퐁으로 안 할 때가 있는데 그냥 양이 적어서 그냥 채만 써실 때는 굳이 퐁퐁으로 하지 않으시고 키친타올로 닦으실 수도 있고요. 그때는 행주로도 그냥 닦아 놓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고기를 이렇게 많은 양을 다지시거나 하시면 도마 전체를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꼭 퐁퐁으로 닦아주시기 좋습니다. 항상 물기 없이. 두부조림을 먼저 지져 놓을 거예요. 불은 센 불, 기름은 넉넉히. 우리 여태까지 전 부치고 할 때 항상 화상 입지 않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안 드시면 다른 분들 안 먹어요. 뒷분이 너무 피해가 커요. 될 수 있으면 앉아주셔요. 지금 별거 하는 거 없거든요. 얘가 충분히 달궈지면 그 다음에 두부를 넣어주실 거예요. 두부가 노릇노릇하게 구울 거예요. 유일하게 한식에서 노릇노릇한 건 얘밖에 없습니다. 앞뒤 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충분히 달궈져야 되고요. 기름도 이렇게 한쪽으로 몰았을 때 한쪽으로 쏠릴 수 있게, 흐를 수 있게. 센 불이에요, 중불이에요? 센 불이에요. 그리고 수분 제거. 수분 제거 안 해주시면 물기 막 튀어 오릅니다. 꼭 수분 제거. 얘를 넣었을 때 치소리가 크게 나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달궈져야 합니다. 지금 소리 안 나네요. 이렇게 치소리가 좀 크게 나야 돼요. 좀 더 달궈져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 얼굴 사실 되면 안 돼요? 쓸 수 있어요. 양념장 만들겠습니다. 파마늘 넣고요. 간장 한 큰술, 설탕 반 큰술. 간장이 반이 설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장 한 큰술, 설탕 반 큰술 넣고요. 참기름 반, 후추, 깨소금, 파, 마늘. 후추 하실 때는 손에 물기 없이, 깨 하실 때. 그래서 양념장 준비. 이 사이에 얘 양념하겠습니다. 찹산죠. 한식은 쉬고 있을 타이밍이 없습니다. 수분 3분의 1 작은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설탕 2분의 1 작은술.
상태는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확실하게 모르는 단계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게 만약에 한쪽은 확실하게 색깔이 났는데 한쪽은 확실하게 색깔이 안 났다 싶으시면 시간이 없으실 때는 그러면 색깔 난 쪽을 얼굴면으로 하시면 돼요. 색깔 난 쪽을 얼굴면으로. 심사위원이 운이 안 좋으면 뒤집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100% 뒤집어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급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얼굴면이 확실하게 노릇노릇 할 수 있게 지금 소금 넣고요. 설탕 반 작은술, 파 마늘, 참기름, 깨소금, 후추. 그래서 양념을 먼저 섞어주세요. 우리 육원전 할 때도 여기에 간장 안 들어가고 소금 들어갔습니다. 양념 다 똑같습니다. 육원전 하실 때랑 섭산전 하실 때 나중에 할 표고버섯, 고추전 하실 때 다 똑같습니다. 양념. 양념을 하실 때 보니까 어떨 때는 제가 한 컷을 넣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한 장을 넣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한 반 장을 넣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시험 나가셔서 이게 다 써있진 않습니다. 양념의 양이 그럼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시험장 가셔서는 그냥 통일되게 하시면 돼요. 한 컷을 만드세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한 컷을 들어갔어요. 한 컷을 넘는 거 없습니다. 남는 거 그냥 버리시면 되니까. 양념은 그냥 한 컷을 만들고 내가 쓸 만큼만 쓰시고 나머지 버리시면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되는 점수는 없습니다. 그냥 통일되게 외우기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섭산적 같은 경우나 뭐 우리 표고버섯전, 고추전, 육원전 이런 것도 양념 소금 3분의 1만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통일되게 3분의 1 넣으시고 설탕은 반 작은술 넣으시고 근데 한 작은술 넣으셔도 되긴 합니다. 그렇게 막 조금 더 달 뿐이지 이게 부서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통일되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기억하시기에 너무 헷갈리실까 봐서 그러니까 그냥 양념이 너무 많으면 그냥 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거 하나하나 다 외워야 돼서 헷갈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빗물 제거. 빗물 제거는 면보보다 키친타올이 좋은 이유가 면보는 빠는데 핏물이 잘 안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키친타올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섭산적은 요구사항에 고기와 두부가 3대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비율을 맞추시냐면요. 고기를 3등분 나누세요. 3등분 나눠서 이것과 크기가 비슷하게 넣으시면 3대 1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기랑 두부 먼저 섞으신 다음에 양념 따로 섞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하지만 어차피 섞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같이 섞으세요. 한 번에. 꾹꾹꾹꾹 눌러서 고기랑 두부랑 따로 놀지 않게.
이렇게 하시고 손에 도마에 기름칠 할 거예요. 손에 기름 바르 하시고요. 도마에도 기름칠 잘 떨어질 수 있게. 그래서 2cm, 2cm, 2cm짜리가 3개예요. 그러면 6cm예요. 근데 자르면 그 틈에 공간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센치가 딱 6cm로 맞추시면 테두리 잘라낼 것도 없고, 그리고 이 공간 생겼을 때 센치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 8cm씩, 여기 8cm, 여기 8cm 맞출 거예요. 섭산적에 두께를 지금 말씀하네요. 두께가 몇 cm로 나와 있나요? 아니야, 그거는 넓이 아, 0.7cm. 0.7cm. 0.8이? 0.8 아, 네. 0.7이면 0.5 정도로 만드시면 되고요. 익기 전이니까 얘가 줄어들 거라서. 장칼집을 넣습니다. 고기가 잘 익게 하기 위해서 살살살살 위에서 두드려 주듯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칼을 먼저 넣고요. 끝까지 다 떨어지게 하신 다음에 위에서 잡고 이렇게 뒤집어요. 반대편도 내일 시험 접수 있습니다. 이론 시험 접수. 내일 10시에 시험 접수 있을 거예요. 내일 10시에 제가 혹시 까먹더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분들도 같이 접수하실 수 있게. 올해 첫 시험 접수라서 아마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쪽에. 석쇠는 오늘 새 거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씻으세요. 통풍으로 한번 씻으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세요. 고기 달라붙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키친타올에 기름, 식용유 해서 발라주세요. 고기가 닿는 면만 할 겁니다. 시험 전에 꼭 해가라는 말이 이거예요, 선생님. 기름 발라가시라고. 네네네. 왜냐면 시험장 가서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석쇠구이이기 때문에 불이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센 불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칸은, 넓은 칸은 아마 불이 좀 잘 안 올라오는 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작은 불로 하시는 게 좋아요. 큰 칸 말고 작은 칸,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한 분 한 분 번갈아 가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쓰시게 되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저처럼 지금 달라붙었잖아요. 안 일어나면 얘를 확 드시면 얘 고기가 부서질 거고요. 젓가락으로 살짝만 들어서 젓가락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띄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확 달라붙었으면 고기 다 익히신 다음에 떨어뜨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보다는. 왜냐면 지금 하시면 부서질 위험이 더 커서.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 다시 요령 알려드릴게요. 가스레인지 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석쇠를 고기를 익혀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구로동 쪽에 이론 시험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험 접수하실 때 구로동 쪽에 하시면 우리 수업 끝나기 뭐 30분 전에 조퇴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수업 다 들으시고 그래서 30분은 이제 시험 보시는 걸로 응시학에서 내시면 인정이 되니까 조퇴로 그러면 처리가 안 될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계속 실습이라서 실습을 빠지시면 연습이 제대로 안 되니까 끝나고 가셔서 시험을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냥 하루 빠지시고 싶으신 분들은 빠지셔도 되고요. 아, 내일 접수하면 1원이에요. 네. 일단 이론을 합격하셔야 실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기업에 면접 보러 가는 것도 면접 확인서 가져오시면 돼요. 제가 면접 확인서 드릴게요. 면접 보러 가신다 하시면 양식을 드릴게요. 이번 주에 가서 아, 네네네. 이번 주에 가세요? 목요일에 아, 네네. 그러면 제가 잊지 않고 꼭 가져올게요. 만약에 제가 내일 안 가져오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고기가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요, 단백질이 익으면서 응고되니까 단단해져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세게 누르시는 게 아니라 살짝 쳐보시면 느낌이 다릅니다. 단백질은 응고되면서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익으면서 길이는 짧아지고 두께는 두꺼워져요. 예. 시험장에서도 반드시 얘를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가운데 부분 꼭 눌러주셔야 되고요. 얘가 만약에 안 눌리면 불이 계속해서 꺼질 거예요. 불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합니다. 이게 바뀐 지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처음에 바뀌었을 때는 이게 되게 혼란이 많았어요. 이렇게 누르는 거 잘 몰라가지고 수저로도 누르고 막 여러 가지로 눌렀다 하더라고요. 근데 딱 이걸로 누르니까 딱 안정적으로. 어떤 걸 눌러줘? 이거요, 이거. 지금 여기 눌러놨잖아요. 아, 이걸로요? 네. 아. 이걸 이렇게 걸쳐놨잖아요. 석쇠구이 하시고 시험장 가셔서 석쇠구이 하시고 가스레인지 깨끗이 닦아주셔야 돼요. 가스레인지 밑에도 닦으셔야 합니다. 시험 감독 다 확인하십니다. 그 부분은 이제 청소 마무리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 몇 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거 마무리까지 다, 개수대까지 다, 그거는 시험 점수에 다 포함이 됩니다. 기름이 많이 안 떨어지네요.
살코기라고 해요. 기름이 많으면 기름 떨어지고 막 연기 나고 막 그럴 때 그걸 몇 분 잡고 구워야 돼요? 이거 5분 이상 구우셔야 돼요. 고기를 다 익혀주셔야 되니까. 이게 돌려가면서 익히셔야 고기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익을 수 있어요. 프라이팬이 약간 깨진다. 안 돼요, 선생님. 선생님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그렇게 했죠.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 그 방법이 될 것 같았으면 지적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맛있어요. 드실만해요, 이거. 이건 좀 맛있던데. 이거 좀 맛있었어요. 콩나물하고 같이 먹으니까. 메뉴 중에서 비빔밥이 제일 맛있다 하더라고요. 내일은 비빔밥 할 겁니다, 오전에. 근데 비빔밥이 손이 많이 가요. 비빔밥이 50분짜리예요. 유일하게. 거기에 뭐 무생채가 같이 나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도라지 생채나 더덕 생채 나오면 완전히 그건 진짜 제출만 하시면 합격해요. 왜냐하면 도라지도 그렇고 더덕도 그렇고 다 껍질 벗기셔야 되거든요. 껍질 벗기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거. 칼로 벗게 된 거예요? 칼로 벗게 된 네네네네. 일단 석쇠를 바로 이렇게 놓으시면 점수 깎입니다. 무조건 접시. 냄비나 후라이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냥 올리시지 마시고 냄비나 접시나 행주 가시라고. 얘 지금 그냥 띄어졌는데 뒷면 한번 볼게요. 안 떨어졌잖아요. 확 들지 마시고 살짝 얘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확 들면 얘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젓가락으로 살살살살 사이사이를 그거를 식힌 다음에 써는 거는요. 써는 거는 이거는 여기서 뒤로 띄셔야 돼요. 선생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아 공부가 아니라 한 번 수업을 듣긴 했는데 아 수업 들으셨어요? 이걸 뗄 때는 이렇게 살살살살. 그때 찢어지면 이거는 여기 끝에는 찢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어차피 잘라낼 거라서. 가운데만. 살살살살. 식힌 다음에 떼면 찢어져요. 저는 식힌 뇌물 때문에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거는 선생님이 해보세요. 네, 저는 그래서 계속 익히면서 띄었거든요. 그리고 써는 건 이제 식힌 다음에 썰 거예요. 얘가 부서지기 때문에 이대로 놔뒀다가 그리고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렇게 한번 쳐봐서 골고루 다 쳐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돌렸어도 안 익은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여기 끝에 보면 좀 덜 익은 것 같아서 살짝만 더 익히겠습니다. 선생님 배우실 때는 식힌 다음에 띄셨어요? 네, 그리고 놓고는 다른 거 하다가 네. 저는 그렇게 하면 잘 안 떨어져서 이거 붙어버리지. 저는 따뜻할 때 띄는데 그건 이제 선생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요리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요구사항만 맞춰주시면 돼요. 요구사항만. 선생님들 뭐 인터넷 보시고서 여러 가지 방법 보셨을 거예요. 자기도 따시려고 생각하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방법이 마음에 드시면 그 방법대로 하셔도 되고요. 일단 제 방법 봐주시고 편하신 대로.
이제 두부조림 올리겠습니다. 얘가 식어야 되고요. 조림하실 때는 여기 냄비때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두부조림이랑 생선찌개가 같이 나오면 둘 다 냄비에 해야 돼요. 그러면 생선찌개를 뭐 대접에 놔두고 그 다음에 두부조림하고 다시 냄비를 씻은 다음에 여기다 생선찌개를 마무리 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이 되게 많이 오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후라이팬을 하긴 합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다 하시는 게 맞아요. 조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위원이 오늘 메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아닌 분도 계시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조림은 일단 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점수가 깎여서 떨어질 점수는 아니지만 점수가 조금 깎일 수 있다라는 거. 냄비 2개 가져가면. 가져가셔도 돼요. 가져가시는 건 선생님 자유예요. 단 그 냄비를 꼭 챙겨 오셔야 된다는 거. 못 챙겨 올 수도 있어요. 두부 위에 양념장을 그냥 두부 위에 여기 두부 위에 이렇게 두부 옆에 놓는 게 아니라 두부 위에 올려주세요. 두부 위에. 이렇게 나오는 게 뭐예요? 몇 번 있어요? 생선. 네네네네 있어요. 거의 많진 않지만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시간대가 딱 1시간짜리라서 55분이겠네요. 네. 물 50cc 여기 양념 그릇에 양념 해서 벽 쪽으로 타고 내려갈 수 있게 가운데로 물을 부으시는 게 아니라 벽 쪽으로 타고 내려갈 수 있게 해서 처음에 센 불 끓기 시작하면 약불 그리고 얘는 실고추입니다. 전 지금 제가 쓴 거는 너무 짭조리라서 더 짧은데 실고추가 이렇게 긴 게 나오면은요 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손으로 칼로 하시면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그냥 손으로 1cm에서 2cm 정도 크기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물이랑 맞춰야 돼요? 꼭 안 맞추셔도 됩니다. 끓기 시작하시면 불을 살짝 끌게요. 왜냐면 고명을 올려야 돼요. 고명 올릴 때 얘가 불이 계속 끓고 있으면 뜨거워서 불을 끄고 고명을 먼저 올릴게요. 고명 올릴 때 손으로 올려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제가 100%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험감독관이 도구를 사용해야지 왜 손으로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험감독관 분들의 결정하실 문제지 제가 미리 결정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큰 점수로 깎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장을 젓가락으로 하길 원하지만 잘 못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 내에 못 내는 것보다는 손으로 해서 점수 좀 깎이는 게 나으니까 근데 시험감독관 분들이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떨어뜨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구사항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운이에요. 아무리 잘하셔도 그날 합격률이 30% 이상 더 잘하신 분들이 많으면 떨어지실 수 있는 거고 내가 못해도 그날 합격률이 30%가 안 나오면 합격하실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은 시험 보고 와서 실격이 몇 명 있었다는 얘기 꼭 하더라고요. 그럼 본인도 붙었다고 하면서 실격이 많으면 아무래도 내가 붙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 반에서 그 시험장 내에서 네네네네. 못하나 화채랑 실파가 살짝 익어야 되니까 실고추가 살짝 익어야 되니까 살짝 불을 켜는데요. 얘가 또 물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일 거예요. 불을 줄이고 살짝 뚜껑 덮어 놓으실 거예요. 그 사이에 얘 썰겠습니다. 얘는 식어야 돼요. 2cm
그리고 그냥 쭉 눌러서 써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톱질 해주세요. 톱질. 이렇게 톱질. 쓱싹쓱싹 톱질 해주세요. 쓱싹쓱싹 톱질. 잠시만요. 죄송해요. 예, 선생님. 고명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 파채랑 실고추가 올라가 있는 게 떨어지지 않게 위에 국물을 뿌리시더라도 살짝 살살 일단 잠깐 불을 꺼놓겠습니다. 물이 적기 때문에 금세 숨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불을 지금 다 꺼놨어요. 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한 조각 한 조각에 잣가루 조금씩. 조각을 떨어뜨려 놓으셔도 되고요. 붙여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붙여 놓지만 편하신 대로. 최근에 새까맣게 탔는데. 선생님, 고기 색깔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다르네. 네네. 고기가 익기만 하면 돼요, 선생님. 허연데 또 그거 허연. 이제 두부조림 완성하겠습니다. 빨리 완성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센 불을 켰고요. 시간 내에 앞으로 하는 거 보면 네네네네. 그래서 시험 감독관이 30초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하시면 무조건 들고 나가셔야 돼요. 고명 안 올리셨어도 그냥 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잣가루 안 올렸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네. 이거 두부를 다 졸였는데 접시에 담고 나니까 파채랑 실고추 올린 걸 까먹었어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다시 냄비에 넣고 하시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면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올리세요. 그냥 올려서 제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제출이 중요합니다. 제출을 하셔야 내 점수가 나올 거니까요. 일단 점수를 한 번은 받아보셔야 되니까. 조리는 거 국물이 얼마나 나는데?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정도? 우리 홍합초 하실 때도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정도 남겼잖아요. 그거와 동일합니다. 조리는 건 다 그렇게. 네네네. 촉촉하게 보이도록. 만약에 국물이 없으면 물을 조금 넣고 국물을 만드셔야 돼요. 책에서는 100ml 넣으라는데 방금 50ml 넣었어요. 네, 50ml 넣습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네네. 100ml까지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네네. 이렇게 해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제 들어가서 시작해.